돌아온 것을 환영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가 더 많은 멋진 이야기를 하고 좋아하고 볼 수 있도록 하면 우리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함께 버드남으로 전환의 새로운 부분을 탐색하자. 돌연변이, 마도, 신수가 있지만 괴롭힘도 있다. 조단팽은 다른 인류 도시들이 여전히 불타고 있다고 탓할 수 없다. 슈퍼맨 전투. 어느 군대에서 왔든 인류가 뭉치면 된다. 인류를 삼키는 입을 기다리는 것은 모든 예방 노력에 도전하고 인류가 이 도전을 견딜 수 있을지 아니면 그들이 재난 전에 철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해안의 꽃은 짙은 붉은색으로 강한 정신력을 상징하지만 중부지방은 푸른색을 유지해 연약함과 투쟁을 상징한다. 선장은 스크린 앞에 서서 해수의 연해 도시에 대한 공격이 둔화되었고 세계 각지의 슈퍼히어로들이 그들의 전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우세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소장은 현재 모든 자원을 합치면 그들의 공격 속도만 떨어질 뿐 그 수가 너무 많고 사람보다 많고 내열보다 많으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초조하게 깨달았다. 만약 해수왕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이수들은 줄곧 무트로 뛰어올라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기사는 위력적인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영역을 꽉 쥐고 한 발도 던지지 않을 준비를 했다. 인간과 야수의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모든 이들을 경계하게 만드는 영역은 아주 먼 곳에서 오는데 가까이서는 어떻게 될까요? 소림과 백옥은 해룡왕의 구슬이 얼마나 먼지 알 수 없어요. 그 둘 뒤에는 역시 신수들의 거대한 영역이 계속해서 대지를 뒤집는데 멈추지 않아요. 소림과 백옥은 이미 자신들이 희생될 운명에 던져졌어요. 선택의 여지조차 없이 싸움에 남겨진 것들. 만약 이번에 우리가 막지 못하면 그것은 괴물뿐만 아니라 도시의 인류도 위험해요. 모든 힘을 다해서 이들의 이 행동을 막아라. 소림, 네가 너무 많이 다그쳐 있어. 저기서 멈추면 돼. 내가 할 테니까. 그녀는 영역을 화염으로 변화시키고 그녀의 몸을 감싸며 모든 힘은 여기 있어. 저항할 준비가 돼 있어. 해왕은 방해받기를 좋아하지 않아. 그는 구슬을 앞으로 던져 기술을 보여주며 바람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지역을 정리하고 백성과 작은 사람들을 제거하고 신수의 위치로 나아가는데 금색 방패를 파괴하고 보라색 방패를 죽일 거야. 한 사람 한 동물, 그들은 이 무서운 영역의 흐름을 통째로 받아들여. 계속해서 영역을 이용하여 방패를 안정시키려고 하지만 해룡왕과 노왕의 공동기술은 계속해서 그들의 구슬 속에서 도망치지 않아. 백상은 떨고 있고 힘이 점차 빠져나가고 있다. 그녀는 올려다보고 소림의 구슬이 크게 긁힌 것을 보고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 황금 방패에도 금이 나는 크랙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류 여자에게 소리쳤어. 이제 우리가 버틸 수 없어. 소림은 고통에 찔리며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녀도 몰래 압박을 받고 팔이 잘려 피가 흘러 깊게 파인 상처는 영역이 방패 위의 틈으로 스며든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지만 소림은 이를 참으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녀가 소생을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 그녀는 정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무서운 영역의 힘을 막는데 두 방패가 사용되고 있어 큰 것과 작은 것. 힘도 상당히 감소했는데 이대로 계속하면 신수를 다룰 수가 없을 거야. 해룡왕과 노왕은 힘을 합쳐 앞으로 영역을 더욱 강하고 빠르게 밀고 이 영역의 길은 확장되고 강도가 증가하여 모든 것이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머리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은 마치 뜨거운 물이 붓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은 다음 단계의 영역 공격이 끝나자 두 신수가 침묵하며 반응을 기다린다. 모든 게 끝났는지 아직인지 뜨겁게 원하는 눈빛은 양쪽에는 먼지만 뿌려져 있다. 영역의 길은 앞으로 삽을 지나치게 지면에 깊은 도랑으로 나뉘어져 있어 백옥과 소림이 이전에 서 있던 곳은 땅이 둘로 나눠지며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들이 여전히 바람에 흔들린다. 하지만 백옥은 땅에 던져져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온몸이 벗겨지고 상처와 화상이 튀어나와 그의 흰 피부 위에 더욱 두드러져. 백상이 움츠린 상태에서 흰 코끼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소림은 그것을 의지하여 일어서고 이를 위해 이를 꽉 물어서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그녀의 몸 전체가 동요하며 스스로를 일으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두 신수를 눈여겨보며 코끼리를 미워하며 그녀를 지키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되든 이제는 무의미하다. 죽음은 이른가 늦은가.
두 사람은 함께 모여 강력한 영역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빛난 빛을 뿜어내며 배곡을 불러. 소리마, 가지 마라. 그것은 어린 숨도 살아있고 그녀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앞으로 가면 죽을 것을 알지만 마음의 힘을 지키지 않는다. 소림도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는 그녀를 껴안고 되돌아서려고 노력하며 숨을 쉬며 마주하면서도 결연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소림의 결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단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녀는 믿는 것을 끝까지 실천한다는 것이 제대로 된 것임을 알게 된다. 배곡은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차리고 그녀를 부르며 소리마, 작은 소리마라고 속삭이는데 그의 눈이 더 커져서 그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게 된다. 그녀의 단호함은 두 신수를 화나게 하며 여전히 목표는 신수를 향하지만 이 작은 인간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바보처럼 소리치지만 소림의 마음속엔 지금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습니다. 주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소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지만 인간들이 영토를 넓히거나 해룡이 대륙을 침공하여 종족을 통합하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림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예전의 추억에 잠겨 신수가 죽는 소리가 인류의 고통 속에서 들리는지 아니면 신수의 입가에 얼룩이 나는 소리가 들리는지 상기시킨다. 모두가 주인이 죽어야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땅을 분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해룡이나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이제 소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류가 영토를 넓히고 싶어 하든 해룡이 대륙을 침공하기를 원하든 이 싸움은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이죠. 소림의 머릿속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녀는 지속적으로 중얼거리며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주인뿐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녀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지금 소림은 불을 일으키기 위해 영역을 사용합니다.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수와 싸우는 용기를 내어 미련하지 않고 앞으로 총을 쏘아 올리고 회증이 뛰어들어 힘이 줄어들지만 그녀의 목표는 두려워하지 않고 소림은 전투 의지에 가득 차며 입을 벌려 잘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싸우세요라고 말합니다. 황룡이 한 번 더 솟아오르며 때로는 더 넓은 범위에 불을 지르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그녀가 지나가며 영역을 전달한 중심에는 소림의 작은 몸이 숨겨져 있고 영역이 틈이 나게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버드나무의 덩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무릎이 흔들립니다. 폭풍과 같은 영역의 강력한 흐름과 싸우는 이들은 마치 소리치는 폭풍과 같습니다. 우는 풀은 자유롭게 바람에 흔들리며 강한 영역의 흐름과 맞서 싸우며 마치 광풍이 울부짖는 것처럼 두렵게 느껴집니다. 배곡은 눈물을 흘리며 떨며 소림을 불러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를 희생하려고 노력하며 다친 작은 소녀를 보고 도망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연기 속에서 혼자 서 있으며 이전 공격의 영향을 받아 숨을 몰아쉬며 몸의 수평과 수직의 상처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티아오린의 입술이 상처의 징후를 거꾸로 보여주며 그녀는 두 번째 생명을 구해내는 총알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룡왕은 이 작은 인간을 다시 평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궁금해했습니다. 왜 이런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걸까요? 티아오린은 의식을 잃고 몸을 뒤로 넘어뜨리며 마치 질문에 대답하듯이 중얼거립니다.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소림은 의식을 잃고 땅으로 떨어져 내려가 공중을 떠도는 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거대한 영역 구체가 머리 위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거리에서 죽기는 정말 어려워요. 백상은 지나가며 죽었던 그녀를 구해주려고 하지만 이로써 그녀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소림의 이름을 부른다. 익숙한 검은 바람이 일어나 티아오린의 머리를 새끼처럼 휩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관심은 그녀에게 집중되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분홍빛의 꿈결처럼 변한 줄기는 다크레드로 변해 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힘이 함께 되어 있었습니다. 해룡왕이 파괴하고 싶어 했던 버드나무 아래 강한 영역이 넘쳐 흘렀습니다. 붉은 빛이 번쩍이며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분노와 공포를 안겨 보이는 그의 모습은 고대로부터 지옥에서 온 악마처럼 어둡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는 사람이라는 두 글자를 알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